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수능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대통령 입에서 킬러 문항 배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학생들 좀 술렁입니다. 공교육 혁신하고 킬러 문항 사이에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직접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재도 썼고요. 그리고 사교육 독점 있다, 문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킬러 문항 전문가입니다. 문호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주주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호진입니다. 네. 직업은 또 따로 있죠. 네, 지금 일단 의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의사인데 왜 지금 킬러 문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일단 2020년에 좀 이제 어떤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거치면서 네. 그렇게 좀 의사들이 지방 의료라든지 네. 어떤 의료 격차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교육의 강당구심성에 있다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 교육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 중에 하나고, 예. 개인적으로 좀 대치동 모의고사의 탄생에서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역할을 좀 한 것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다른 길로 가긴 했지만 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 네. 좀 나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입에서 킬러 문항 얘기가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 삭제해야 된다,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킬러 문항이 뭐예요? 좀 이게 모두가 좀 이게 공식 용어가 아니라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킬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붙은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이전에 고난도 문항하고 구분되는 특징을 알면 네. 이제 킬러 문항이 뭔지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보통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한두 문제는 매우 어렵게 내서 좀 이렇게 난이도를 높인다,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죠. 네, 이제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킬러 문항이 등장하던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킬러 문항이란 얘기를 왜 만들어냈나요? 어떻게 킬러 문항을 여기에다 넣게 된 거죠? 물론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실상은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만점자 1%를 꺼내들었던 2012년도 수능 때 이게 처음 출연한 계람이라고 봅니다. 예. 당시 예를 들어서 문과 수학 나형의 만점자 비율이 네. 2012년에 0.97%, 예. 그 다음에 0.98%, 예. 그 다음에 0.97%, 거의 완전히 정확히 1%에 맞췄는데, 네, 그러네. 이상하네요. 네, 정확하다는 못해서 솔직히 좀 위화감이 좀 느껴지는데, 네. 이때부터 평가원이 시험의 교육적인 목표보다, 예. 그러니까 변별을 우선시하는 만점 방지 문제를 넣게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점 못 맞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냈는데 사람들이나 그 학원가에서는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를 틀리도록 하는 의도를 수험생들이 직접 느꼈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의미 없이 그냥 계속 풀이 과정만 계속 늘려가지고, 네.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을 수험생들이 아니까, 예.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수험생들이 킬러 문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물수능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단 가장 오해를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시험 전체의 난이도하고 예. 개별 문항의 난이도는 다릅니다. 네. 역설적으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만점자 1% 수능과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네. 역대 가장 어려웠던 수능 중 하나인 1, 2년도 수능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정 문항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변별력을 몰아줘서 반점 방지하고, 예. 나머지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까 예. 시험 자체가는 오히려 훨씬 쉬워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등장했는데 시험 자체는 쉬워진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 고정되고 좀 풀이가 복잡한 킬러 문제를 포기하고, 예. 간단하지만 사실 기존 킬러에서 벗어난 문제를 내면 네. 오히려 좀 시험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예. 좀 좋은 예시가, 예. 킬러 문제가 거의 없었음에도 시험 자체는 어려웠던 올해 유월모의평가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좀 모의 능력 평가, 모의 시험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걸로 지금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화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건 점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하겠고, 예. 그냥 저는 이제 문항 전문가고, 문항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일 뿐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아무튼 킬러 문항 배제가 난이도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시험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 삭제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준 킬러 문항이 등장해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네네. 이런 그 학원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게 혼란이 빚어지고 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때문에 이제 당국이 이것만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면 학생들의 혼란도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준킬러라는 용어가 좀 유행하면서 네,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예. 준킬러하고 킬러는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본질은 결국에는 어떤 비교육적인 변별 목적의 문항이 존재한다는 거고, 예, 소위 말하는 준킬러 중에서도 앞서 말한 킬러 문항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예. 킬러 문항으로 보고 문제 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답률이 낮아도 킬러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아까 유형의 평가 수학을 예시로 들었었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좀 정답이 낮은 문제가 22번이었었는데, 네, 그 문제는 사용되는 개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함정이 있지도 않아서 딱히 변별을 목적으로 출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학생들이 좀 시험의 어떤 체감 난이도 좀 높게 느끼다 보니까 정답이 낮아진 거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육적 목적의 문항,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뭐 틀려라 이렇게 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퍼즐화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의 개념이라든지 취지하고 무관하게 그냥 문제풀이 어떤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그냥 그것들을 이제 좀 복잡하게 전개하고 네. 좀 풀어내야지,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서 풀어내야지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 이 문제 때문에 킬러 문항은 이거 학원 가야 풀 수 있습니까?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이게 분명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시사인에서 다뤘던 기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때 이제 강남의 특정 학원에서 의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이 매출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로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그 학원에 가야지 어쨌든 의대 같은 곳을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절대적인 유리함을 느끼는 것 같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어떤 킬러 유사문항만 가져간다고 해서 예, 수험 대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킬러 문제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학원의 비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의대 합격자의 절반이 한 학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수치를 이렇게 공개하셨어요. 네. 근데 이 학원에서 그러면 킬러 문항을 잘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킬러 문제의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를 푸는 과정은 좀 굉장히 비직관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치동 바깥에서 체계적인 어떤 그거를 훈련 프로그램 없이 문제만 가져가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아니면 이제 그냥 숫자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푸는 것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각종 사실 어떤 좀 시험, 그러니까 어떤 문항의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험의 그냥 기술. 그렇습니다. 시험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수험생이면 그래도 정석으로 문제를 풀려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들한테 어떤 그런 찍기라든지 최적화는 굉장히 직관과 관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 실력하고는 그러다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관점을 뒤집어지고 그거를 이제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생각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지 그 학원을 거쳐서 이제 수능에서 고등점을 받게 되는 거다. 그게 진짜 학원의 레시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특정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들, 그런 비법, 꼼수 이런 것도 알려주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쪽집게 가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학원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그냥 쪽집게 과외로 그냥 이거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그냥 대기해가지고 그냥 외워서 들어가면 문제 점수가 잘 나오는, 네, 굉장히 좀 간단한 방식의 어떤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킬러 문제 자체는 킬러 문제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체를 푸는 것만으로는 수험 대비 안 되니까 예. 그거를 반복 숙달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요령들을 거기다 덧붙여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대치동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없다. 아, 네. 과거에 쪽지기 과외하는 좀 물론 이제 성격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좀 고득점을 받게 하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을 들으면 되는데 왜 이게 이게 좀 대치동에서만 대비가 가능하다고 하냐. 네. 이런 식의 반박이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럴까요? 킬러 문항을 삭제하면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수 있긴 합니까? 일단 지금 저는 킬러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킬러 문항이 뭔지 지금 구체적인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적인 좀 대책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좀 문항 및 교육과정 내용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대입제도하고 연계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해법을 내놔야지 어느 정도 사교육 경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좀 네. 저희가 좀 어떤 곧 다가올 2028 대입 개편 논의를 저희 사교육국장부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이 좀 특별히 좀 중요하고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줍시다 당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교육 정상화자, 사교육비 절감하자 이런 얘기는 계속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교육개혁 해야죠. 아이들 언제까지 정글 같은 교실에다 학원에다가 밀어넣고 그냥 외워 그냥 버텨 이렇게 하고 암기 과목만 이렇게 암기하는 것만 체크할 겁니까? 이건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기회에 사교육 카르텔 이렇게 없애자 하면서 학원 이렇게 단속하자 이렇게 나섰는데 네.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는? 일단 좀 당국의 방침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조금 유효한 규제가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국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네. 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킬러는 본질적으로 킬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좀 바뀐 경향성에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좀 어떤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지금 어떤 컨텐츠들은 네. 그냥 사교육 컨텐츠 소비를 최대화시켜서 그냥 사교육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존에 그냥 기존 경영에 맞춰서 만든 컨텐츠를 재고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좀 사교육 관계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데 지금 이들도 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아서 갈팡질팡하고 예. 심지어 저한테 이게 뭔 상황이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사교육 콘텐츠 사이트를 잘 아는데 좀 구체적인 경향은 9월 모의평가가 공개된 이후에나 명확해집니다. 그래요. 그렇죠. 9월 모의평가 엄청나게 관심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고 사교육이 대응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콘텐츠는 빨라야 9월 말에나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규제하고 단속하는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 이전에 경영 변화를 반영했다는 어떤 콘텐츠가 나간다면 그런 홍보는 좀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킬러 문항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떤 경향으로 나온다는 거지? 어떤 걸 준비하지? 또 학원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학부모들은 답답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원은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겠네요.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냥 기존 콘텐츠를 그냥 그대로 파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 어떻게든 경향에 대응한다고 어쨌든 홍보를 하게 될 거고 예. 다만 어쨌든 지금 혼란을 느낀 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만 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문항 제작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네. 기반이 없이 네. 시간이 부족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험에 큰 변화를 주려면 네. 선행 연구도 있어야 되고요. 예. 시험 평가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수능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기출문항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하시든 간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큰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수험 대비에 우선적으로 좀 전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죠. 공부 방법을 바꿀까 뭘 할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출문제 잘 풀고 있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예. 최근 시험 경향이 그렇게 킬러 위주 고정이 되다 보니까 예.
기출 무용론 같은 담론도 돌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튼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야지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요, 수험생들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고요, 쉬우면 다 같이 쉬우니까 너무 흔들리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공교육 좀 바꿔보자, 교육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수능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할까요? 제가 일단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수능과 사교육 대신에 공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당연히 최고의 사교육 대응법은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예. 지금은 내신과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거의 별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 어떻게 보면 좀 대비 방법이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학교에서 내신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가 같이 안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는 오히려 좀 암기가 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수능하고 유사해야 될 교육청 모의고사에 좀 사설 모의고사보다도 좀 나쁜 형태, 좀 정석으로는 못 풀고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풀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수능 문항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내신하고 교육청에서 약간 좀 잘못된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의 대비 방법 자체가 약간 좀 잘못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3이 불리하고 N수생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본고사 보던 사람들은 지금 수능 무슨 얘기냐 얘기하실 거고, 학력고사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많이 바뀌었네요. 정말 좀 이게 특히 좀 최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조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좀 해설해야 될 기회가 좀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학교 수업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고, 뭐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교과서 열심히 읽으면 된다, 수능 잘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내신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좀 안배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하면 저는 공교육 구성원분들 예. 충분히 대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 그리고 자질 충분하죠. 훌륭하시죠. 그런데 아무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교육 걱정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 고민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이어질 2028 대입 개편에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연구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